요새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립다? 학교에 가서 강의를 듣고 강의가 끝나면 밥도 같이 먹으러 갔었죠. 과제가 끝나면 친구들과 게임하러 나갈 수도 있고 노래를 부르러 노래방을 가던 그런 일상이 너무 그리운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함께라고만 생각했던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우리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당연한 일상이 그리우신가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멀리서 보아야 예쁘다. 가끔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요즘엔 특히 더 그렇다. 송도 내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남동공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 내에 흡연구역을 지키지 않는 흡연자들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2단계로 격화되었습니다. 수도권 지역 유초중 고교 등교가 재개되었습니다. 직장인들의 노동인권을 지키기 위한 카카오워크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하은입니다. 9월 21일 월요일 I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취재진이 멀티컴플렉스 빌딩 안에서 노숙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학교 건물 안에서 불법으로 노숙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캠퍼스 내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대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송도 내에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사람들의 우울증 현상의 확산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코로나 블루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더 돌아보고 아껴줘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김시연 기자입니다. 지난 한 주 인천 글로벌 캠퍼스가 위치한 연수구에서는 몇몇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역사회는 예상치 못한 사고 소식에 다소 충격을 받았으나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고인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인해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생길 만큼 무기력 또는 우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부는 코로나 우울 현상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심리상담, 비대면 원예키트 제공 등 대상과 상황에 맞는 다양한 심리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례 없는 바이러스와의 사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개개인의 인내와 절제 및 배려가 필요한 고단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거리는 멀지만 마음만은 가깝게 서로를 더욱 따뜻하게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 여러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주변 친구들 또는 전문 상담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의지함으로써 힘든 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IBS 뉴스 김시연입니다. 지난 14일 남동공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점 근처에는 수소가스 충전소가 위치하고 있어 자칫 더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었는데요.
윤요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4일 오전 10시 57분경 인천 남동구 소재 한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공장 직원이 화상과 연기를 흡입하는 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소방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관내 펌프차 등 장비 51대와 인력 147명을 투입해 1시간 2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당국에 의하면 화재가 발생한 공장 건물 2층에서 화장품 제조를 위해 위험물질로 분류되는 브롬산 나트륨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날에도 같은 지역의 한 재활용 업체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출동했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산업단지에 발생한 화재에 추가적인 피해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당국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안전점검과 교육으로 화재를 예방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IBS 윤요가입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서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나누어 비흡연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는 흡연자들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흡연자들의 자발적인 배려와 흡연 예절 준수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안성인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IGC 캠퍼스 안에서 장소 불문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로 인해 비흡연 학생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IGC 익명 소통 페이지에서 올라온 제보입니다. 여자 기숙사 B동 정자는 흡연 금지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운다며 불편함을 나타내는 글이었는데요. 지난 9일에도 마찬가지로 기숙사 방문 앞에 담배 꽁초가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한 학생의 경고글이 올라왔었습니다. 또 캠퍼스 내 정자뿐만 아니라 기숙사 내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로 인한 고충을 털어놓는 댓글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꾸준한 민원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학생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몇몇 흡연자들의 장소 불문한 흡연이 정해진 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흡연자들에게는 억울함을, 비흡연자들에게는 불편함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흡연구역을 준수하는 작지만 소중한 배려가 모두가 행복한 캠퍼스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몇몇 흡연자들로 인해 다수가 불편함을 겪고 있어 흡연구역 수칙을 위반하는 흡연자들에 대한 법적 제재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흡연구역에 대한 끊이지 않는 갈등, 쾌적한 캠퍼스 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모두의 배려와 협조적인 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IBS 뉴스 안성인입니다. 지난 2주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2.5단계로 격상됐었죠. 2주간의 노력 덕분에 코로나19가 안정세를 되찾은 것으로 보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화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윤요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지난 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시켰습니다. 2.5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해오면서 그동안 9시까지로 제한되었던 모든 음식점, 카페, 헬스장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완화되면서 영업시간의 제한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 고위험군 장소는 여전히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 만큼 시민들도 방역당국이 제시한 지침을 잘 따르고 준수해야 합니다. 앞으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와 실천이 중요합니다. 재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14일부터 2주간 진행되었으며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례 브리핑에 따라 27일까지 일주일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요즘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바이러스 재확산 방지 및 종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IBS 뉴스 윤요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2단계로 내려가면서 수도권 지역 유초중 고교의 등교가 재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안성인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수도권 지역의 유, 초중, 고교의 전면 원격 수업을 예정대로 오는 20일 종료하고 다음 주 월요일인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등교를 재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8월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가면서
거의 한 달 만에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다시 재개된 것입니다.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발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제한됩니다. 그동안 원격 수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고등학교 3학년도 이번 주 대학 입시 수시 모집을 위한 학교 생활기록부가 마감되면서 이번에는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합니다. 다만 10월 12일 이후 등교 수업 여부는 연휴로 인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추이를 보고 결정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입니다. 학생들이 이번 등교 재개를 통해 생생한 교육 현장과 활기찬 학교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학생들을 포함한 시민들과 교육부 그리고 방역당국의 꾸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IBS 안성인입니다. 직장인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획된 카카오워크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되었습니다. 과연 이 어플리케이션에는 어떤 기능과 효과가 있을지 정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6일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업무용 플랫폼 카카오워크를 출시했습니다. 그동안 시도 때도 없이 카카오톡으로 내리는 업무 지시 때문에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직장인들에게 근무 시간 외에 불필요한 업무와 사생활 침해를 가져왔습니다. 카카오워크는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해당 앱의 핵심 기능은 그룹 채팅방에서 메시지를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메시지를 바로 선택해 할 일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도, 근무 시간 확인, 휴가 신청, 전자결제 등 다양한 그룹웨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카카오워크는 우리 대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수업의 팀플레이 과제를 수행할 때 메시지 기능을 활용하여 각자에게 의사 전달, 공지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고 사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쉬운 사용이 예상됩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대형 IT 기업들이 다양한 언택트 소프트웨어를 잇따라 출시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IBS 정민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2단계로 격화되었지만 여러분들 모두 경각심을 늦추지 마시고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며 코로나 사태를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소통의 중심 IBS 박하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멀리서 보아야 예쁘다. 가끔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요즘엔 특히 더 그렇다. 요새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립다? 학교에 가서 강의를 듣고 강의가 끝나면 밥도 같이 먹으러 갔었죠. 과제가 끝나면 친구들과 게임하러 나갈 수도 있고
노래를 부르러 노래방을 가던 그런 일상이 너무 그리운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함께라고만 생각했던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우리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당연한 일상이 그리우신가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